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차미숙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가 끊기게 되는 걸까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부부를 만나며 그 원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관계가 끊기는 데에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감정적 거리, 대화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자극에 민감해지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스킨십이 지금은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하니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단순히 성욕이 줄어들었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몸이 변했을 뿐 감정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해보고는 싶은데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성적 흥분이 예전처럼 빨리 올라오지 않으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부부가 서로 다른 이유로 성관계를 피하게 되면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로 이어지고 그게 감정적 단절로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지만 꼭 마음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익숙함이 오히려 서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괜히 말 꺼내서 어색해질까봐라는 생각,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라는 마음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신체적 문제는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조언도, 어떤 치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부재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생활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관계가 끊긴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나 봐. 라고 짐작만 하다가 스스로 마음을 접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은 들어보지 않은 채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되게 틀립니다. 한 번은 69세 남성 환자분이 상담 도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아직 아내가 여자로 보여요.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말 꺼내는 게 창피하고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참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아내도 상담에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처럼 부부 사이에 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순간 서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애정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오가야 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는 대화가 가장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라는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런 거래? 라는 시선.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숨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이상한가 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이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성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그간 배워온 관념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건강한 부부가 곁에 있다는 건 자녀들에게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 너무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가 끊기는 건 단지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구는 남아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대화가 사라지고 사회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몸은 의학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엔 윤활제나 보습제가 있고 발기력 저하엔 약물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는 대화를 통해 다시 좁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대화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용기는 언제나 보답을 줍니다. 사회적 인식은 바꾸기 어렵지만 내 안의 고정관념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괜찮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섬세해져야 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한 감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리가 끊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단추를 다시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말 한마디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 하나, 아주 소박한 표현 하나가 멈춰있던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꺼내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커진 침묵이 어색함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보다 먼저 와야 하는 건 말입니다. 성생활이 끊긴 부부 대부분은 말이 끊겨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지 오래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대화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거창하거나 감정적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대사는 담백하고 일상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더라.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 우리 여행 갔던 거 기억나? 당신 손 오랜만에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혹은 웃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색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말을 꺼낸 것 그 자체입니다. 그 한마디가 물꼬를 틉니다. 처음엔 그 말을 꺼낸 자신이 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상대도 속으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어느 날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은 말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다예요. 근데 제가 요즘 자꾸 아내 손이 잡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보세요. 말보다 손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온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봤어요. 손을 잡았고 아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없었지만 무슨 말보다 더 따뜻했어요. 이처럼 말은 꼭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 눈빛, 작은 행동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말하지 않으며 지냈기 때문에 먼저 그 침묵을 스스로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하게 꺼내는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멀어졌을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단정 짓지 말고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립다. 요즘 자주 생각이 난다. 이 말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색한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말을 주고받을 시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 이야기, 뉴스를 보고 느낀 점, 아이 이야기, 또는 오랜만에 들은 노래에 대한 기억 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말에는 표정과 톤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같은 말도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다정한 말을 나누지 않았던 부부라면 다시 따뜻한 말투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웃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말해보세요. 말의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스킨십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손을 잡는 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5초, 다음엔 10초, 점점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이 어색하다면 행동으로 먼저 다가가고, 행동이 부담스럽다면 말로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닫힌 문을 여는 그 시도 자체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말도 없이. 근데 참 그 손이 예전 손이더라고요. 까칠하고 굵고 조용한 그 손.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 남편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처럼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기억을 불러오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습니다. 어색함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에 항상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어색하다는 건 지금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민망하다고 해서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는 그걸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떠오르는 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말. 혹은 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던 말. 오늘 그 말을 작게라도 꺼내보세요. 문자여도 좋고 직접 말해도 좋고 손을 잡으며 속삭여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이 좋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말 한마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란 결국 수많은 대화의 결과입니다. 성생활이 단절된 부부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화가 흐르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화는 부드럽고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됩니다.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면 관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그 모든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꺼낸 당신은 이미 부부 회복의 첫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오가고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몸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체력도 줄고 반응도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주 들지요. 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극이 이제는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문제로만 여깁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더 이상 여자로, 남자로 살 수 없는 건가? 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우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질건조증입니다. 질점막이 얇아지고 수분이 줄어들면서 성관계 시따가움, 찢어지는 느낌, 가려움,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 자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윤활제와 질보습제입니다. 윤활제는 관계 직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마찰을 줄여 통증을 줄여주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보습제는 평소에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치 얼굴에 바르는 수분 크림처럼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통증이나 건조감이 크게 줄어들고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이 두 제품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질레이저 치료나 에스트로겐, 크림 같은 의료적 접근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몸이 변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 위축감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질건조나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를 여성성 상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땐 파트너의 배려와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아. 아프면 말해줘.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말 한마디가 여성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압박이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남성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발기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자극이 이제는 느리게 오고 발기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풀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성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질병으로만 보지 말고 조절 가능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발기력 저하를 겪는 분들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첫째,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걷기, 자전거 타기, 스쿼트 등은 음경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성반응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음식 조절입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성기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아르기닌이 들어간 견과류는 발기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필요할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보조치료나 약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혹은 일시적인 약물 복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도 심리적 압박감은 큽니다. 내가 남자답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실망에 대한 걱정. 이런 감정들이 발기력을 더 위축시키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 문제이기도 합니다. 파트너가 먼저 말해주세요. 괜찮아. 급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당신이 좋다. 이 말들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부가 함께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의 반응을 이해하고 남성은 여성의 몸 상태를 배려하면서 맞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부끄럽거나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에 맞춰 서로를 다시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성관계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삽입이 없는 관계, 애무 중심의 스킨십, 함께 누워있기,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변화로 인해 성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서적 스킨십이 더욱 중요합니다. 눈빛, 손길,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고 그 감정은 성관계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감각을 이제는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서로의 기분에 귀 기울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연결 방식을 배워가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속도로, 새로운 깊이로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시작했고 몸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마쳤다면 이제는 실제로 잠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망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첫걸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오히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성관계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처음에는 관계 자체보다 함께 누워보기, 함께 숨쉬며 자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부부일수록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같이 자는 것조차 너무 어색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침대에 같이 앉는 것부터 해보세요.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스킨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잠자리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재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부드럽게 진행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위기 밝은 형광등 대신 은은한 조명, TV나 휴대폰은 꺼두기. 시간 피곤한 밤늦은 시간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저녁이나 주말 낮. 준비 윤활제, 보습제, 향 좋은 로션 등 서로를 위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기. 이 작은 준비들이 상대에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요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어색한 이유는 단절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삽입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는 손을 잡고 안아보고 등이나 손을 마사지해주고 이마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해보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정서적 스킨십이 회복되며 몸은 천천히 준비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극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 와야 신체 반응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행위를 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을 충분히 나누세요. 네 번째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관계가 어색하게 끝났어요. 도중에 발기가 안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시도 자체가 성공입니다. 다시 잠자리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반응합니다. 수십 년을 익숙한 거리로 지낸 사이가 하루 만에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미숙한 과정을 함께 견디는 그 경험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초반 부부였고 마지막 관계는 16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상담을 신청했고 다시 아내와 관계를 갖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대화도 거의 없었고 아내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담 이후 남편이 먼저 손을 잡고 요즘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오랜만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함께 침대에 누워 손만 잡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부부는 다시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이 연결됐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5번째,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 것 예전엔 이랬는데라는 말은 서로를 위축시킵니다. 억지로 시도하지 말 것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뤄도 괜찮습니다. 침묵하지 말 것 어색하더라도 대화는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책하지 말 것 발기 안 됐다고 통증이 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 것 불편한 점, 두려운 감정은 반드시 상대에게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성관계 없이도 친밀함을 쌓는 방법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목욕하기, 서로 로션 발라주기, 마주보며 음악 듣기, 베개 맞대고 누워 대화하기 등은 성관계의 전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애정 표현입니다. 어떤 부부는 2단계에서만 수개월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2단계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는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과정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조율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해왔지만 이제는 같은 속도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손을 잡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불을 끄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도 좋습니다. 어색한 그 손끝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도가 반복되면 언젠가는 다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잠자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처음처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답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지속시키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부관계는 한 번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이는 정성에 의해 유지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부부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무관심이 다시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가까워진 부부가 그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습관은 잠들기 전 10분 대화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서로의 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은은하게 낮춘 뒤 10분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꼭 성에 대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았어? 내일 뭐 해 먹을까? 예전에 우리 여행 갔던데 생각나. 이런 소소한 대화가 감정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속도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둘째는 정기적인 스킨십 루틴을 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손 한 번 잡기, 가볍게 안아주기, 출근이나 외출 전 볼에 맞추기 등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는 말로 표현하는 사랑보다 몸으로 전하는 애정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단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살짝 껴안아주는 행동, 남편이 책을 읽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 이런 스킨십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먼저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붙어 있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은 둘만의 산책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속도로 걸음을 맞추는 행위는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없이 걸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는 그 자체가 이미 친밀감의 표현이니까요. 넷째는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강도로, 같은 빈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 심리 상태도 매일 다릅니다. 그럴 때는 왜 오늘은 안 해? 같은 말보다는 오늘 좀 피곤하지? 라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이 아닌 휴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강요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는 성관계 없이도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활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생활이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은 성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오히려 침대 위보다 더 진한 감정 교류를 만들어줄 때도 많습니다. 여섯째는 서로를 보는 눈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함에 묻혀 상대방을 그냥 생활 파트너처럼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려면 연애 시절의 시선을 조금은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바꿨다면 칭찬 한마디,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 썼다면 눈빛으로라도 반응해주는 것. 이런 작은 인정이 상대방을 다시 설레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전히 마음이 뛰는 순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감수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한 성생활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계속 바뀝니다. 어떤 날은 잘 연결되고 어떤 날은 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들을 함께 겪는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만 잡고 잠드는 밤이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더 깊은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 날의 열정 대신 성숙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사랑이 가능한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하다 못해 지금이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사랑은 격렬하지 않을지라도 오래갑니다. 그 사랑은 요란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잔잔히 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뎠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그 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달리지도 마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눈빛 한 번, 다정한 손짓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났던 그 따뜻한 온기는 생각보다 오래, 깊게, 그리고 조용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